발 뻗어 올리기 동작은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발차기를 위한 어떤 유연성 강화를 위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뻗어 올리기에는 정면으로 뻗어 올리는 동작과 안에서 밖으로 뻗어 올리는 것, 그 다음에 밖에서 안으로 뻗어 올리는 동작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발을 정면으로, 그러니까 얼굴에 코를 중심으로 해서 뻗어 올리는 동작을 말씀드리면 주의해야 할 점은 다리를 절대 구부리지 말고 똑바로 얼굴을 중심으로 해서 뻗어 올려줘야 되고, 상체의 어깨 부위에 힘을 줘서 실시하게 되면 동작이 유연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어깨에 힘을 빼고 유연하게 동작을 크게 해서 뻗어 올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동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뻗어 올리는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발 뻗어 올리기 동작은 코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얼굴에 코를 중심으로 해서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바로 뻗어서 올려서 머리 위까지 발이 올라가게끔 동작을 실시해 줘야만이 정확한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몸을 상체를 틀면서 발을 어깨 부위 쪽으로 이렇게 올리는 동작은 정확한 동작이라 할 수 없고, 만약에 동작을 실시하고 나서도 다음 동작을 하는데 굉장히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편 상태에서 손은 높이 들지 말고 손은 자기 가슴 앞에 놓고 정확하게 가벼운 자세로 가볍게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편 상태에서 쭉 동작을 크게, 시선은 정면을 보면서 동작을 실시해 줘야 됩니다. 그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반대발은요. 자, 하나, 둘, 셋. 자, 다음 동작은 안에서 밖으로 뻗어 올리기 형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에서 밖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하는 동작인데요. 이 고관절의 유연성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동작 안에서 밖으로나 밖에서 안으로 뻗어 올려서 상대의 얼굴을 공격하는 상황이 가끔씩 경기 현장에서 연출이 됐습니다만은 요즘 거의 얼굴을,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라든가 밖에서 안으로 하는 동작으로 득점을 얻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동작을 실시하는데요. 자, 먼저 이 발을 쭉 뻗는 상태에서 조금 전에 정면으로 올린 상황과 거의 비슷한데요. 쭉 무릎을 편 상태에서 이 무릎이 최대한 자기 가슴에 가까운 쪽에서, 그러니까 높이 올린 상황에서 오늘 크게 그린다라고 생각하시고 동작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반대발. 자, 하나, 자, 다음에 보실 동작은 안에서 밖으로 하는 동작과 반대되는 동작인데요. 이제는 밖에서 안으로 하는 동작입니다. 실시로는 전 동작과 똑같습니다. 반드시 오늘 크게 그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동작을 크게 실시해주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계산으로. 자, 하나, 둘, 하나, 둘. 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주의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동작이 끝나고 착지하는 순간에 이 힘을 빼줘야 되는데, 힘을 빼지 않고 완전 들어서 탁 이 바닥에 충격을 주면서 내리는 동작은 바람직하지 못한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힘이, 그러니까 일단은 타격 부위에서 완전 힘을 소진시키고 난 다음에는 힘을 빼서 빨리 제자리에 자기가 움직이기 가장 쉬운 이 거리의 그 겨름새 자세를 취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힘을 줘서 탁 내치게 되면은 다음 동작을 연결시키는데 굉장히 느릴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상대의 공격으로부터 반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작을 실시할 때는 항상 동작을 실시하고 난 후 가볍게 힘을 빼고 들고 있을 정도로, 이런 정도의 상태를 유지해야만이 정확한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 뻗어 올리기에 대한 동작을 보셨는데, 두 사람의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발 뻗어 올리기. 하나, 둘, 발 바꿔서. 하나, 둘. 자, 발 뻗어 올리기 동작은 지금 무릎이
자기 가슴 쪽으로 가장 짧은 거리와 짧은 시간에 무릎을 끌어올리면서 머리 위로 발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힘을 주면 안 되겠죠.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동작을 크게 실시해줘야만이 몸이 완전하게 풀리거나 아니면 동작을 정확하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발 바꿔서 자, 하나, 둘, 힘을 빼주세요. 자, 발 바꿔서 자, 하나, 둘, 자, 발 바꿔서 자, 다음은 안에서 밖으로 뻗어 올리기입니다. 하나, 둘, 발 바꿔. 하나, 둘. 자, 안에서 밖으로 뻗어 올리는 동작도 상체에 변화를 주지 말고 그 상태에서 고관절만 넓게 벌려서 동작을 실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릎을 굽히거나 아니면은 이 돌려준 안에서 밖으로 실시하는 동작의 범위가 짧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크게 해서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줄 수 있도록 동작을 실시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하나, 둘. 다음은 밖에서 안으로 뻗어 올립니다. 자, 하나, 둘, 발 바꿔. 하나, 둘.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뻗어 올리는 경우도 동작을 크게 오늘 그리듯이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줘야 되고 전체적으로 몸에 힘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동작을 크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작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다음 동작으로 빨리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동작을 크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동작을 실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하나, 둘, 발 바꿔. 하나, 둘. 내려차기 기술에 대한 동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차기 기술은 공격 목표가 얼굴이며 발 뻗어 올리기 동작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좀 발 뻗어 올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뻗어 올리기 때도 무릎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짧은 거리로 자기 가슴에 빨리 가까이 와서 동작을 실시하는 것처럼 이 발 뻗어 올리기도 주로 얼굴을 공격하기 때문에 긴 발을 그대로 무릎을 편 상태에서 올리게 되면 상대가 들어오는 상대를 공격하는 상황에서는 다 발이 걸리기 때문에 동작을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대가 무르지 않고 자기를 공격하려고 들어오는 순간에 이 동작을 실시해야만이 성공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을 무릎을 약간 굽혀서 빠른 시간에 자기 가슴 위로 끌어올려서 펴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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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으로서는 동작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 몸을 예비로 움직이게 되면 상대방에게 자기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게 함으로써 상대가 피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시 역습을 하기 때문에 특히 양손의 예비 동작이 불필요한 예비 동작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작을 실시할 때 지면을 발력을 이용해서 지지발적으로 해서 그대로 수직으로 끌어올려서 짧게 동작을 실시해줘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려차기 동작을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려차기. 자, 하나, 둘, 발 바꿔. 하나, 둘. 내려차기는
기본 동작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에서 상대의 얼굴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상대가 주로 물러서지 않거나 받아차려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 동작으로서 상대를 가격하게 되는데요. 이 동작에서 길게 앞으로 몸이 들어가게 되면 상대 들어오는 거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무릎이 다 걸려서 동작을 제대로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몸이 들어가지 말고 제자리에서 한다는 기분으로 짧게 올려서 바로 짧은 거리에서 상대의 얼굴을 가격할 수 있도록 동작을 실시해 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발 바꿔. 내려차기 동작이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고 내려차기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뒷발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앞발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뛰어서 내려차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동작의 사용 방법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겨루기 자세를 잡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속임 동작을 줬는데 상대 선수가 무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주먹을 받아치려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동작을 길게 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동작이 들어와봐. 길게 들어오면 다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동작을 성공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대와 들어오는 거리와 내가 나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짧은 거리로 해서 무릎을 짧게 구부리면서 자기 가슴 쪽으로 빨리 끌어올린 다음에 바로 펴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이런 상황이죠. 바로 끌어올려야 되겠죠. 끌어올리면서 들고 있으면 상대가 들어오면서 맞는 형태가 되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뒷발을 이용하는 방법도, 물론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들었을 경우, 타이밍을 놓쳤을 경우 상대가 오른발로 받아서 실점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이랄까 상대의 자세를 흐트러 놓는다면 어떻게 찬스를 잡아서 적절한 시기에 공격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뒷발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줬는데 이 사람이 뒷발을 주게 되면 뒷발을 받아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뒷발을 하지 않고 뒷발을 끌어오는 스텝을 해서 앞발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발 공격은 똑같이 뒷발 공격과 마찬가지로 짧게 무릎을 굽혀서 차는 발 쪽에 어깨 부분 쪽으로 곧바로 수직으로 끌어올리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죠. 주의할 점은 반드시 발을 돌려서 사용을 하게 되면 상대가 손을 들거나 상대가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손을 들어버리면 상대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앞발을 중심으로 해서 곧바로 끌어올리면서 상대의 얼굴을 가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들어오는 걸 예상을 해야 되겠죠. 상대방 물러버리는데 이런 동작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속임 동작을 통해서 상대방이 자꾸 무르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에 이 동작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준비해서 들어올 때 이제 상대방이 주먹이나 아니면은 뒷발로 차고 들어오려고 할 시점에 그때 공격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뒷발을 끌어서 앞발 뒤꿈치에 붙임과 동시에 이 발은 바로 얼굴로 똑바로 올려서 바로 올라가는 거죠. 자, 붙어보세요. 자, 하나,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서 뒷발이 앞발을 넘어서 다음에 이 발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붙여서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성공률이 그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발을 쳐서 바로 이렇게 이런 형태로 같은 한 동작을 이렇게 이루어줘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동작을 실시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물러서는데, 물론 뒤에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겠지만은 물러서는데 이 발을 줬는데 이 사람이 자꾸만 물르는 스타일이다. 받아차기도 잘 되지 않은데 자꾸만 모션을 줬을 때 상대방이 무르는 스타일로 경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는 앞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됐다면 달려가듯이 동작을 실시해 주는 거죠. 재빠르게 해줘야 되겠죠. 천천히 해서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역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와서 이렇게 바로 올려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빨리 쫓아가 들어야 되겠죠. 이번에는 앞으로 거리 나가면서 해줘야 되겠죠. 상대방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서 길게 나가는 그런 형태의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뒷발을 이용해서 혹은 앞발을 이용해서 뛰면서 지금까지는 공격하는
내려차기를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내려차기 기술을 가지고도 상대를 방어하거나 역습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동작은 제대로 고관절의 유연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동작인데요. 종관절은 물론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상대방의 스텝을 바꾸면서 자신을 공격해 들어올 때라든가 뒷발을 이용해서 공격해 들어올 때 갑자기 뒷발을 받지 않고 앞발로 얼굴을 가격하거나 아니면 상대에 들어오는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서 앞발을 들면서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를 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앞발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린다 되면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기 때문에 약간 뒷발을 끌어들이면서 상대방이 움직일 때 끌어들이면서 바로 앞발로 내려차는 것이죠. 자, 스텝 들어오세요. 이렇게 바로 올리는 것이죠. 바로 올리는데 이 발 중심을 약간 뒤로 둬야 되겠죠. 뒤로 끌으면서 이 발을 가깝게 해서 이 발을 옆으로 해서 돌리는 게 아니고 똑바로 끌어들이면서 바로 반드시 올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틀어지면 안 됩니다. 바로 똑바로 올려서 상대방이 들어오는 동작을 바로 얼굴을 향해서 가격하는 거죠. 자, 빨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들었죠?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갑자기 공격하는 발을 방어를 하지 못하고 얼굴을 맞을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앞차기 동작은 위력이 굉장히 강한 기본 기술입니다. 그러나 경기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고 앞차기 동작이 변형이 돼서 앞밀어차기 형태로 발전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앞차기 동작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동작을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차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먼저 이 무릎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발차기와 마찬가지듯이 이 하지장의 굴곡과 신전, 그러니까 굽혀짐과 펴짐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발차기라고 이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하지장과 이 상체와의 균형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각도, 무릎의 각도에 따라서 발차기 속도와 그 유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릎의 각도를 신경을 많이 쓰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앞차기를 제가 보여드리면 그럼 앞차기 시 지면의 발력인데 지면의 발력이 근력이 힘이거든요. 근력 힘을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지면을 박차고 나면서 발차기의 어떤 목표물을 향해서 발차기를 차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선수들이 이제 발을 접는 형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이 앞차기는 이 압축을 이용해서 차는 겁니다만은 이 경기화가 되면서 이제 발등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발 접는 것이 잘 안 되고 보통 이제 발등으로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앞차기가 어떤 목표를 격파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발목의 무릎의 스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연습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면을 이륙하면서 완전 오금에 힘을 줘서 완전히 무릎을 접힌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일정한 높이에 무릎이 올라가 있을 때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 되면 하체가 가서 발차기를 차는 겁니다. 근데 이 골반이 쭉 빠져서 차게 되면 길게는 찰 수 있지만은 차고 나서 다음 동작을 신속하게 움직이는 데는
용이하지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차기니까 정면으로 몸에 체중을 실어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가서 힘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차줘야 됩니다. 대신 어깨에 힘은 절대적으로 빼줘야 되겠죠.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동작이 원활하게 연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딱 차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자, 하나, 둘, 하나, 둘. 지금까지는 몸통 앞차기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자, 몸통도 공격할 수가 있고 얼굴도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얼굴 앞차기는 몸통 앞차기와 실시 방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무릎을 지면을 일으켜서 빠른 시간에 가슴에 가깝도록 접어 올려서 얼굴을 앞차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빨리 끌어올려서 무릎을 빨리 끌어올려서 가슴 쪽으로 붙여줘야만이 강하고 빠른 앞차기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 가슴과 자기 무릎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피드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한 가까운 쪽에서 끌어올린 다음에 얼굴을 앞차기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앞차기 동작을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차기. 자, 하나, 둘, 발 바꿨어. 하나, 둘. 자, 앞차기를 할 때는 두 발이, 자, 차는 발이 지면을 일으켜서 바로 오금에 힘을 주고 접어준 다음에 하태가 가서 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이 이쯤 와서 발에 접어서 찬 다음에는 발차기를 차고 나서 힘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강한 힘이 발휘가 안 되고 발이 뜨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면을 일으켜서 바로 접어서 땅 차고 다시 접어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차고 난 다음에 힘을 빼주고 바로 다시 무릎을 접어서 제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하나, 둘, 발 바꿔. 자, 하나, 둘, 자, 발 바꿔. 자, 다음은 얼굴 앞차기. 자, 하나, 둘, 발 바꿔. 자, 하나, 둘. 자, 얼굴 앞차기는 무릎을 차는 발이 지면을 일으켜서 재빠르게 자기 가슴 앞으로 빨리 높이 들은 다음에 차주는 겁니다. 그 대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높이 차기 때문에 상체가 뒤로 젖혀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뒤로 젖혀지게 되면 발에 힘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강한 힘으로 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체는 그대로 두고 무릎을 높이 올려서 바로 차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발차기를 차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준비! 자, 하나, 둘, 발 바꿔서. 하나, 둘. 자, 지금까지 몸통 앞차기, 얼굴 앞차기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기에서 앞차기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차기가 변형이 돼서 앞 밀어차기 형태로 경기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 앞차기 형태는 지금은 경기에서 소리로서 심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강하고 정확한 동작이라면 득점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주로 앞차기 부분은 압축을 사용하기 때문에 앞차기를 사용을 않게 되죠. 그렇다면 밀어차기 형태인데 재빠르게 무릎을 접어서 상대의 공격을 밀어서 공격을 저지시키거나 아니면 상대를 넘어뜨리거나 아니면 상대의 동작을 흐트려 놓은 다음에 다음 동작으로 연결시켜서 득점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 이런 다침자 자세에서 밀어차기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게 밀게 되면 오른발로 상대가 받아차기 때문에 실점을 할 수 있는 있죠. 그러나 이 상대의 오는 발 쪽이 그러니까 상대가 받아차기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을 경우 길게 밀어서 특히나 우세의 경기 판정이 나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 과감하게 동작을 밀어차기로 실시를 해서 우세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차는 발 쪽에 복부 부위를 밀어줘야지 앞발의 이치 부위인 옆구리를 밀게 되면 오히려 받아차기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상대 공격을 주고 반대발, 뒷발 쪽에 발을 밀어줘야 되겠죠. 받아쳐 보세요. 과감하게 밀어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 대신 무릎을 길게 들어와서 이렇게 형태. 그러니까 앞으로 뻗어주면서 다시 무릎을 굽혀서 밀어주는 형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받아찰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들어와서 바로 밀어야 되겠죠. 바로. 자, 받아차기를 하죠. 그럼 밀어주는 거죠. 바로. 그래서 미는 형태도 발을 이렇게 미는 형태가 아니라 약간 틀어주면서 밀어서 상대가 돌아서 빠지는 것도 발끝에 걸려서 상대 중심을 흐트려 놓을 수 있는 그런 동작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앞 밀어차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 부위를 높게 밀게 되면 오히려 상대가 뒤로 젖히면서 발을 밀어서 상대가 오른발로 받아찰 수 있는 공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점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장골릉 뼈 부위 그 높이를 향해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범자들이 앞 밀어차기 동작을 시범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려차기 기술은 가장 기본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득점을 얻는 기술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득점률을 보이고 있는 돌려차기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돌려차기 기술이 제대로 되지 않는 선수는 경기에서도 실패할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돌려차기 기술은 이 상체와 하체 모든 동작이 예를 들어서 조화를 이루어줘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지만은 돌려차기 기술도 발의 굽힘 그러니까 무릎의 각도가 중요하고 또 특히 우리 객관적으로 심판들이 봤을 때 소리를 듣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득점을 주게 되는데요. 이 발등 전체의 면적이 넓은 쪽으로 호구를 가격했을 때와 발등이 돌아가지 않고 이 엄지 발가락 있는 쪽으로 맞게 되면은 소리가 강하게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가 나도록 돌려차기를 차기 위해서는 발등 전체가 호구 부위에 맞도록 차야만이 정확한 득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 지지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이 돌려차기 하는 실시하는 공격하는 발이 이 지지발을 떠나서 멀리 돌아서 형태에 때리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거고 또 그 동작을 보고 상대는 재빠르게 피해서 역습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격하는 발이 이 지지발에 가깝게 스치면서 올라가서 이 지지하는 발이 160도 정도 틀어지면서 때려준다는 것이죠. 그 대신 그리고 이 상체나 엉덩이 부분이 약간 틀어서 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접어서 뒤축이 약간 올라온 상태 그런 상태에서 뻗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손은 지금 차는 쪽의 발의 손은 안쪽으로 넣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내보내서 상체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게끔 만약에 이렇게 때려서 상체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도는 동작은 쉬울지를 모르나 다음 동작을 빨리 실시하기는 굉장히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으로 상체를 돌아가는 걸 제어를 시켜주거나 또는 상대가 옆구리를 보고 공격했을 경우 옆구리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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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차기 동작을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 몸통 돌려차기. 하나, 둘, 발 바꿔. 자, 몸통 돌려차기 기술은 경기에서 가장 많이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동작이고 굉장히 중요한 동작입니다. 득점의 차등하가 이루어지면서도
얼굴만 계속 공격한다고 해서 공격을 가할 수 없는 것이 있듯이 몸통 공격을 위주로 한 얼굴 공격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 뒷발을 빼서 자, 돌려차기 준비. 자, 줄로 접어보세요. 접어서 완전 접은 다음에 이 무릎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가볍게 펴주면서 때려주는 그런 형태. 이때 상체가 너무 틀어진다든가 아니면 이 힙을 이쪽으로 또 제치면서 발을 차주게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 발등 전체 부위로 득점 부위, 타격 부위가 완전히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힘을 빼고 접어준 다음에 착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발 바꿔서 하나, 둘, 돌려차기 동작이 실제 경기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자세에서, 자, 물론 이 자세, 결혼 자세 유형도 이런 다침새 자세가 있고 바꿔서 열림새 자세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서 바로 돌려차기로 바로 떠내서 사용할 수 있겠죠. 물론 상대의 뒤차기 역습을 주의하면서 차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선수가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야지만이 결국은 상대의 동작을 흐트리 놓거나 아니면 기회를 포착해서 순간적으로 동작을 빨리 찾아야만이 결국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기본 동작을 잘 찬다고 해도 힘과 스피드 그리고 기회 포착을 잘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역습을 당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스텝이나 속임 동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속임 동작에 의해서 이은 돌려차기. 상대방 공격을 흐트러 놓은 다음에 위치나 자세를 흐트러 놓은 다음에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세에서 바로 찬스를 봐서 빵! 바로 때려주는 이런 돌려차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세가 이렇다, 다침새 자세라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옆구리 공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옆구리 공격도 상대방이 분명히 뒷발을 공격하게 되면 반드시 뒷발을 받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자, 내가 찰 걸로 생각을 예상을 하고 이 사람이 미리서 예측을 했다면 오히려 제가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시선을 주시하면서 차지 않는 것처럼 해서 찬스를 본 다음에 옆구리 공격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것이죠. 과감하게. 그러나 이런 동작은 자주 사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노출이 돼서 상대방이 빠지면서 바로 역습을 해서 바로 때린다든가 아니면 상대방이 내 발이 들어오면서 발이 빠진과 동시에 뛰면서 바로 빠지지 않고 바로 역습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해서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이 실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기회를 그러니까 움직임을 잘 관찰하고 난 다음에 과감하고 재빠르게 공격을 해야만이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옆구리 공격과 또 상대방이 열림새 자세에 있을 때 때리는 공격과 열림새 자세에 있을 때 때리는 공격과 유사합니다만 다침새 자세에서 열림새 자세로 바꿔주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먼저 알아차리고 공격을 먼저 실시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꿨을 때 바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이게 이제 공격 형태만 되겠지만 상대방이 들어오는 걸 빠졌다가 역습하는 그런 형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공격해 들어오죠? 공격해 들어 빠져서 때려주는 거죠. 이런 형태로도 돌려차기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상대방이 공격이 들어오려고 자세를 바꾸면서 들어올 때 아니면 달려 들어와서 공격을 시도하려고 그럴 때 제자리에서 때려주는 거죠. 제자리에서 이렇게 때리는 그런 형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돌려차기는 뒷발을 이용한 돌려차기도 있지만 앞발을 이용한 돌려차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발을 돌려차기 할 때는 충분히 주로 이제 받아차기 형태의 앞발 돌려차기가 있겠는데요. 뒷발과 함께 동시에 빠져서 차는 거라든가 상대방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바로 끌어서 때리는 그러니까 앞발을 통해서 상대의 공격을 저지시키거나 상대의 빈틈을 노려서 바로 득점을 올리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이 발을 끌었을 때 자기 지지발,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이 발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강하게 타격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발을 이용할 때는 항상 뒷발에 중심을 두고 난 다음에 앞발로 힘을 이동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동작을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득점의 차등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단일 동작으로서 얼굴 돌려차기를 성공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주로 상대방과 난타전 시 몸통 공격에 이은 얼굴 돌려차기를 실시해야만이 그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돌려차기 형태와 똑같이 돌려차기도 무릎을 접어서 몸통을 차는 형태였습니다만 무릎도 몸통 돌려차기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무릎을 좀 높이 올려서 무릎을 자기 가슴 밑까지 높이 올린 다음에 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몸통 돌려차기와 방법이 비슷하지만 무릎의 높이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찰 때 주의할 점은 상체를 너무 뒤로 젖힌다든가 아니면은 무릎과 상체가 물론 젖혀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지만은 무릎과 상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스피드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타점과 자기 가슴의 거리와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동작을 빨리 실시할 수 있고 그만큼 강도도 세게 찰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얼굴 돌려차기 동작을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굴 돌려차기. 얼 바꿔. 자, 얼굴 돌려차기는 득점의 차등화가 이루어지면서 얼굴 돌려차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득점 발차기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요. 자, 돌려차기에서 하듯이 자, 무릎 올려보세요. 돌려차기의 몸통을 공격할 경우에는 이 몸통 부위에 높이를 주지만은 돌려차기를 할 때는 좀 더 무릎의 높이를 높이 줘서 얼굴을 향하게 쳐줘야 되고 이 지점과 자기의 몸 중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체가 뒤로 눕혀지거나 이런 형태에서 길게 차게 되면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정확한 발차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 물론 상체를 뒤로 젖히면서 발차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건 기본이 잘 돼 있으면은 언제든지 상체를 뒤로 젖히면서도 또는 어떤 상황에서도 발은 차면서 상체는 다른 방향으로도 놓여지면서 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만 충실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발차기는 얼굴 돌려차기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무릎 접어서 그렇죠. 그래서 중심은 상체를 뒤로 젖히는 게 아닙니다. 자, 얼굴 돌려차기 동작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발을 바꿔, 하나, 둘. 얼굴 돌려차기 기술은 경기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요즘 선수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실제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가상해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걸음 걸어 들어가면서 상대가 물러날 경우 한 걸음 걸어 들어가면서 얼굴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요.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선수가 난타전을 벌리다 몸통 공격만 계속 치중하다가 갑자기 얼굴로 공격하는 형태의 얼굴 돌려차기 기술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상대의 공격을 받아차는, 그러니까 상대가 공격해 들어온 걸 빠지면서 몸통 공격이 아닌 얼굴 공격을 하는 얼굴 돌려차기로요. 그 동작을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번째는 앞발을 이용한, 그러니까 뒷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앞발을 이용해서 상대의 공격을 직접 얼굴을 향해서 가격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속임 동작이나 이렇게 동작되면 약간 주춤거리거나 약간 물러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바꿔주면서 몸통 공격하는 것처럼 하다가 바로 얼굴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나 이 동작을 신속하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바꾸다가 바로 얼굴로 들어가는 공격을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공격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받아찬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대표적으로 보면은 몸통 공격만 계속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럴 경우 몸통 공격을 해주다 얼굴을 갑자기 올리게 되면 얼굴은 2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자기가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봤죠? 자, 하나, 둘 봤다가 갑자기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몸통. 이때 얼굴 돌려차기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들어올 때, 차고 들어오는 때 빠져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몸통을 공격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얼굴 공격을 시도하기 때문에 상대가 방어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들어올 때 빠져서 바로 올리는 거죠. 바로. 네,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발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유연성이 뛰어난 선수만이 가능하죠. 그리고 자기 신체를 유연하게 잘 제어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선수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좋지 않은데 특히 고관절 유연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고관절의 유연성이 좋은 선수들은 제자리에 서서 바로 특히 또 키가 큰 선수 같은 경우는 더 유리하겠죠. 들어오는 거 상대 공격으로 들어올 때 바로 공격해버리는 그런 형태죠. 빠지 않고 바로 얼굴 들어올 때 바로 공격을 해서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시키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직접 시범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차기 동작은 앞차기 동작과 마찬가지로 실제 경기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기본 기술이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옆차기도 실제 경기에서 사용되지는 않지만 이 기술이 변형이 돼서 옆밀어차기 형태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옆차기를 잘 찬다면은 뒤차기 동작도 더 수월하게 또 정확하게 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옆차기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주의사항으로서는 빨리 차는 발이 지면을 이륙해서 지지발 쪽에 가깝게 끌어서 모은 다음에 반드시 뒤꿈치가 먼저 나가는 느낌으로 차주되 뒤꿈치와 힙과 어깨가 일직선상이 돼야만이 정확한 동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 힘은 직선으로 이동을 해야만이 강한 힘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발날을 이용해서 발가락이 앞으로 위에 수평으로 뒤꿈치가 함께 있다면 힘이 아무래도 감소가 되겠죠. 발 뒤꿈치 부분을 이용해서 차준다면 그러니까 약간의 뒤꿈치가 위로 올라가게끔 차주면 더욱더 강한 힘을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차는 발이 빨리 접어서 하나 접어서 그대로 나가줘야 되죠. 나가서 옆차기를 차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작은 모든 동작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지탱할 수 있는 근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력이 강하지 않으면은 이 발차기를 버틸 수도 없고 또 발차기 연타한다든가 아니면 상대방과 함께 차고 받아차고 또 공격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상대방에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힘으로 차고 난 다음에 버티고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으아! 으아!
자, 옆차기 동작을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옆차기 발 바꿔. 자, 옆차기 동작은 앞차기와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태권도 기술이죠. 옆차기 동작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무릎을 접어서 차는 형태가 안 되고 무릎을 완전하게 접지 않고 그냥 옆차기 밀어는 형태로 되는데 옆차기 찰 때 주의점은 반드시 지지발을 이 차는 발이 지지발을 가깝게 빨리 짧은 시간에 접어준 다음에 뒤꿈치와 자기 힙과 자기 어깨선이 일직선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차고 난 후 자기 일정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건 뭐냐? 근력이 있어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완전하게 짧게 이 지지발 쪽으로 빨리 접어줘야 되겠죠. 하나, 접어서 그 다음에 뒤축이 먼저 나간다 생각하고 뒤축을 뻗어줍니다. 몸통을 향해 쳐주세요. 하나, 그렇죠. 그래서 이때 뒤축과 이 힙과 어깨가 일직선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은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아니고 발이 접은 형태 돼서 이 뒤축이 위로 올라가게끔 발차기를 차줘야 많이 정확한 옆차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차기를 잘하게 되면 뒤차기를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려주시고,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직접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완전하게 접어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 둘, 발 바꿔서. 옆차기 동작은 앞차기 동작과 마찬가지로 실제 경기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옆차기가 변형이 돼서 옆밀어차기 형태로 기술이 발전이 돼서 경기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직접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로 대부분의 선수들이 왼발을, 오른발을 뒤로 하는 오른폼을 유지하고 경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이제 이 발을 나가게 되면은 바로 뒷발로 받아차기 때문에 오히려 역습을 당해서 실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죠. 그렇다면 어떤 동작을 할지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에 따라서 상대가 강한 선수일 경우는 더욱더 그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겠죠. 그렇다면 이 앞발로 상대방을 탐색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발을 이용해서 밀어놓고 나서 상대의 어떤 자세가 흐트러졌을 때 과감하게 공격을 해서 득점을 취득하는 그런 기술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세에서는 또 우세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서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때 밀어차기 형태의 공격들이 많이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밀어차기 할 때 높이 밀면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높이 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앞발을 이용해서 제가 미는데 뒤차기로 돌아와서 뒤차기로 공격을 하게 되면 제가 실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골릉 부위, 이 부위를 또 그리고 앞발 쪽의 옆구리 부분이죠. 이 부분을 강하게 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뭐 이런 형태로 뒷구하서기 형태는 느리기 때문에 이 끌어서 붙여주는 스텝을 이용해서 바로 여기서 이렇게 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자세를 흐트러 놓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는데 상대방이 이 앞발을 뒤로 뺐다 이거죠. 뺐을 때는 바로 과감하게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미는 동작을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때도 미는데 상대방이 내 자신이 미는 걸 눈치를 챘을 때는 오히려 앞을 때려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밀었는데 앞발 뒤로 한번 빼야죠. 빼서 놓은 상황에서 다시 공격을 한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을 자기 지지발에, 그러니까 축인 발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밀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자기 지지발에 가깝게 있어야만이 다음 동작이 끝나고 나서도 빨리 자세를 갖춰서 자기 자신이 의도하는 공격을 재빠르게 시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딱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황에서 이만 높이 점프하지 마시고 바로 앞발을 붙이면서 이렇게 바로 밀어주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은 동작을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이겠습니다.
뒤차기 동작은 태권도 기술에서 가장 파괴력이 센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차기 동작은 공격 뒤차기가 있고 받아차기 뒤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실시하는 방법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뒤차기는 길게 그러니까 지지발을 쭉 끌어 들어가면서 차는 경우가 있고 또 상대의 공격을 받아차는 받아차기 뒤차기 공격은 자기 몸을 둥글게 최대한 작게 만들면서 짧게 차는 그런 형태로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 뒤차기를 차게 되는 경우를 보면요. 뒤차기가 자 이쪽 방향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물이 저쪽에 있는데 찬 발이 지면을 일으켜서 재빠르게 자 지지발 쪽에 붙여야 되는데 이 붙인 상황에서 이미 몸은 그대로 둬야 됩니다. 몸은 그대로 두고 시선만 턱을 차는 발 쪽에 어깨에 붙여서 목표물을 본 다음에 이 무릎이 타운형을 그리면서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무릎이 직선으로 이동을 해서 그냥 뒤로 해서 뒤꿈치가 위로 올라가게끔 차줘야만이 정확한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의 전달이 정확하기 때문에 강한 힘으로 뒤차기를 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차는 발이 무릎 지지발에 붙었는데 대체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보면은 무릎을 열어서 이렇게 차게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역습을 당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받아차기를 할 수 있게 가장 편한 어떤 넓은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 발이 원심력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 차고 나서도 자기의 몸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오히려 상대방의 역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무릎을 붙여서 무릎을 완전히 접은 다음에 그대로 뒤로 해서 직선으로 뻗어서 벌차기를 실시해줘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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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타기 동작을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차기. 낫! 을 바꿔. 낫! 자, 뒤차기 동작은 모든 선수들이 보면 뒤차기 동작이 이쪽을 발 접어서 이 발을 접었을 때 이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오게 되면 안 되고 이 발 접은 발이 오금 쪽에 들어서 이 무릎이 직선으로 이동해서 차줘야 한다는 얘기죠. 직선을 이용해서 차주고 시선은 어깨 너머로 해서 보는 거고 그래서 발이 발 뒤꿈치가 위로 올라가게끔 차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상체를 너무 앞으로 숙인다거나 할 경우는 힘의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강한 뒤차기를 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을 접는 게 이 무릎이 지지발을 벗어나게 되면 강한 발차기를 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릎이 돌아가지 말고 바로 직선으로 해서 바로 차는 형태 그런 형태가 정확한 뒤차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중심이라든가 발의 움직임이 직선으로 이동해야만이 이 정확한 발차기를 찰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발 바꿔. 낫! 자, 뒤차기 기술은 크게 나눠서 공격 뒤차기와 받아차기 뒤차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격 뒤차기는 지지발을 끌고 들어가면서 길게 차는 형태고요. 받아차기 뒤차기는 상대의 공격으로부터 받아차야 되기 때문에 상대가 들어오는 것을 받아차기 때문에 몸을 둥그렇게 만들어서 짧게 차는 게 받아차기 뒤차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실제 경기에서 이 뒤차기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침대 자세에서 물론 스텝을 밟고 있다가 상대의 흐트러짐이 보였을 때 바로 뒤차기로 해서 바로 차줄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죠. 이때 조금 전에 제가 뒤차기를 설명했듯이 이 무릎이 정확하게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 무릎이 돌아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끝을 정확하게 맞지 않을 뿐더러 나의 차는 발이 이 상대방의 좌측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도 받아차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선으로 이동을 해줘서 뒤차기를 차줘야만이 성공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바로 차는 것은 윤호관 선수들 같은 경우는 바로 받아차기 때문에 자기가 기회를 엿봐서 허점이 보였을 때 강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치고 있다가 상대 눈을 주시온 다음에 몸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상대방이 알아차리기 때문에 발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바로. 발이 들어가서 차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지하는 발을 끌어주면서 차게 되고요. 자, 그럼 이런 자세에서, 자, 열림세 자세 했는데 상대방이 순간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또, 공격 뒤차기로 사주는 것이죠. 바뀌었을 때 이런 상황이죠. 바꾸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 동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이 역습을 당하지만 바꾸는 순간, 그 순간에 기회를 봐서 바로 차주는 것이죠. 바로 찾아 이렇게 타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바로 차주는 거죠. 이런 형태로 차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공격했을 경우 이제 받아차기인데요. 받아차기는 상대방이 돌려차기 들어오죠. 돌려차기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거리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이 들어가면서 차게 되면 정확하게 발로 득점 부위를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기술의 허용 부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복숭아뼈 이하로만 차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가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들어올 때 다시 갔다가 되게 되면 바로 맞는 것입니다. 들어오세요. 이게 들어오면 맞게 되죠. 그런데 이걸 길게 뻗는 데는 절대 상대방을 정확하게 가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 부위는 상대방이 찼을 때 상대방 차는 발 쪽의 옆구리를 보고 차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높게 뛰어서 차게 되면 채공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적중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지지하는 발이 약간 뜨면서 이미 발은 가서 차줘야 되겠죠. 둥그렇게 자기 몸을 만든 다음에 땅! 이렇게 차줘야 되겠죠. 자, 빨리 차보세요. 자, 땅! 이렇게 해서. 그래서 완전히 몸을 둥그렇게 해서 두 무릎이 나란히 된 상황에서 바로 차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동작을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려차기 동작은 세 가지 동작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앞 후려차기와 옆 후려차기, 뒤 후려차기 각각 다르게 동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럼 앞 후려차기는 주로 이제 하지장의 굽힘과 펴짐인데 이 동작에서도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후려차기를 하는데 발을 뻗어서 이 뻗은 상태에서 이렇게 후리는 것과 무릎을 굽혔다가 펴주면서 후리는 이런 형태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소요되는 시간도 무릎을 굽혀서 하는 동작이 훨씬 빠르고 또 충격량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무릎을 굽혔다가 펴서 어떤 물체를 그러니까 먹이를 낚아채듯이 하는 동작으로 실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 후려차기, 옆 후려차기, 뒤 후려차기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그렇게 실시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앞 후려차기나 옆 후려차기 같은 경우는 실제 경기에서는 극히 사용하기가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런 동작을 기본적으로 연습의
되고 또 자기 몸에 익힌 동작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경기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발차기가 나와서 상대의 공격을 저지시키거나 아니면 상대를 가격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이 충실하고 기본이 제대로 돼야만이 응용도 가능하고 변화된 기술도 제대로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아부려차기를 이런 형태로 하지만은 이런 형태가 돼야만이 곧 자세를 후리고 상체를 숙이면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없죠. 예를 들자면 상대가 갑자기 공격을 해서 뒤로 빠지게 됐는데 중심이 뒤로 이루어가게 됐는데 이런 동작인데 상대방이 걸어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후릴 수 있는 동작, 이런 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상대가 공격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얼굴을 공격하게 되면 상대방 그 허리를 찔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무릎을 접어서 먹이를 낚아채듯이 다시 굽힌 상태에서 폈다가 다시 굽혀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완전히 이때 앞후려차기는 지지발을 완전히 틀어줘야 되겠죠. 하나, 둘 해서 후려주는데 자기 정면에 두 개의 목표물이 있다 생각하고 두 개의 목표물을 가격한다라고 생각하고 실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옆 후려차기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는 앞을 보고 했지만 이번에는 옆으로 서서 옆의 동작을 이렇게 동작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선 상태에서 상대의 공격을 해주는 것이죠. 상대에게. 공격 목표는 이제 얼굴입니다. 얼굴을 향해서 동작을 실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쪽 뒤로 뒷과서기 형태로 해서도 실시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동작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미 눈치를 채고 역습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 스텝, 다시 말해 끌어서 바로 끌은과 동시에 같이 동작을 실시해준다는 얘기죠. 후리는 요령은 앞 후려차기나 똑같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울, 하나, 울. 다음은 뒤 후려차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뒤 후려차기는 얼굴 공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상대가 공격해 들어올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타이밍을 맞춰서 정확하게 뒤로 돌면서 발바닥을 이용해서 상대의 얼굴을 가격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 옆 후리기, 뒤 후리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유연한 몸을 또 유지를 해야, 유연한 몸을 만들어야만이 결국은 동작을 잘 수행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몸놀림이 유연하지 못한다면 이 동작이 딱딱하고 또 동작이 끝나고 나서도 재빠르게 다음 동작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항상 유연하게 해서 힘의 강약 조절을 잘 해줘야만이 결국은 동작을 수월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뒤 후려차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은, 자, 먼저 이 두 발 사이에 X축과 Y축으로 가상의 라인을 그려서, 자, 뒤쪽에서 지금 이런 자세에서 차는 발 쪽이 여기서부터 들면서 원을 그려서 목표물을 가격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몸이 거기까지 돌아가기까지는 굉장히 역부족이다 봅니다. 이게 훈련된 선수도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무릎을 굽니다. 자, 지면을 차는 발이 지면을 일으켜서 이 X축 부위하고 이 Y축 라인에 있는 이쪽 부위에 와서 무릎을 높이 들어주면서 굽힌 상태에서 높이 들어준 상황에서 두 개의 물체를 가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대신 이 상체는 틀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뒤로 젖히거나 한쪽으로 젖혀져서 돌리는 것보다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수평을 이루어서 돌아가는 형태, 그런 형태로 해서 동작을 실시해줘야만이 동작이 자연스럽고 또 빠르게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 후려차기, 옆 후려차기, 뒤 후려차기 기술을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후려차기, 앞 후려차기. 자, 하나, 아유, 얼, 아유, 얼 바꿔, 하나, 아유, 얼 바꿔, 옆 후려차기. 하나, 아유, 얼 바꿔, 하나, 아유,
뒤 후려차기. 앗! 얼! 얼 바꿔. 앗! 얼! 자, 후려차기 동작은 실제 경기에서 공격하는 동작으로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상대의 공격을 받아차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작을 공격해서 후려차기를 사용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역습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므로 선수들 대부분이 공격하는 기술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받아차는 형태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럼 직접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앞 후려차기는 이 무릎을 발차기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렸듯이 무릎을 접어서 올린 다음에 완전히 지지발을 틀어줘야 되겠죠. 틀어서 무릎을 굽힌 상황에서 발목에 힘을 빼고 이 앞에 가상의 목표물이 2개 있다고 생각하고 2개를 다 맞힐 수 있게끔 다시 후려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동작이 되겠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발 내려주세요. 자, 하나, 둘. 자, 이와 형태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럼 옆으로는 옆에서 자, 뒷발을 재빠르게 앞발의 뒤꿈치를 침과 동시에 똑같은 요령으로 발을 굽혔다 펴면서 동작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이와 같은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 후려차기는 자, 지금 이 양발 사이에 이 X, 그러니까 십자의 표시, 그러니까 X와 Y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뒷발 차는 발이 뒤에서부터 들고 후려서 차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굽혀서 약간 듭니다. 들어서 이쪽 축에 X축에 와서 발을 더 높이 들어주면서 다시 발목 힘을 빼면서 다시 후려서 제자리에 위치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격 부위는 목표는 얼굴이지만 얼굴에서도 이 턱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의 턱을 기준으로 해서 동작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시범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 후려차기. 아! 얼! 얼 바꿔. 하나! 둘! 옆 후려차기. 하나! 둘! 자, 발 바꿔. 하나! 둘! 자, 뒤 후려차기. 하나! 둘! 자, 발 바꿔. 자, 이때 주의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동작을 실시할 때 앞 후려차기나 뒤 후려차기나 아니면 옆 후려차기 할 때 상체가 뒤로 너무 젖혀 있으면서 동작을 실시하게 되면 발끝에 힘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유력적인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체를 들 수 있으면 똑바로 세운 다음에 동작을 실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후려차기 동작을 실제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가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다침제 자세로 있을 때 상대방이 뒷발을 공격. 물론 이제 옆 후려차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든 선수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여러분들이 몸의 균형 감각이라든가 몸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또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을 만든 사람이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물론 다른 여러 기술을 통해서도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찰 수 있겠지만은 옆 후려차기를 사용한다면은 예를 들면 상대방이 뒷발로 공격했을 경우 발을 들어서 방어할 수도 있겠지만은 상대의 공격을 예상치 못하는 받아차기로 공격을 함으로써 성공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뛰고 있으면서 들어올 때 갑자기 후려서 앞발로 후려는, 그러니까 앞발로 옆후르기를 해서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그리고 뒤 후려차기 같은 경우는 상대의 공격이 들어올 때 물론 잘못 차게 되면은 이 도운 순간 상대가 옆구리를 먼저 치기 때문에 실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뒤 후려차기를 실제 경기에서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무리가 따르고 선호하지 않는 기술들이고 주로 앞발을 이용하거나 돌려차기를 이용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키 큰 선수를 상대하거나 이럴 때는 과감하게 뒤 후려차기를 시도를 해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노려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상대가 움직이는 뒷발이 움직이는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 선수가 적극적인 선수다. 그럴 때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의 턱을 향해서 너무 위로 동작을 실시하게 되면은 허공을 가르기 때문에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대 턱을 보고 후려차주는
함으로써 상대 공격을 방어할 수 있고 또 득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탁.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턱을 향해서 바로 흘려줘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빠르게 동작을 다시 취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장면을 다시 한번 선수들이 시범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나래차기 동작은 주로 상대방과 근접한 거리에서 두 발을 가지고 공격하는 형태입니다. 주로 뭐 상대방이 뒤로 물러설 때 쫓아 들어가면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뒤로 빠지면서, 그러니까 한 스텝을 물러주면서 나래차기를 시도하는 경우, 또 근접한 거리에서 빠지면서 나래차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나래차기를 시도했을 경우 득점의 성공률도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주의해야 할 점은 동작을 실시할 때 몸이 먼저 들어가면서 동작을 실시하게 되면은 근접한 거리에 있을 경우 무릎 부위에 부딪히기 때문에 동작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자리에서 서서 동작을 실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동작을 실시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무릎에 다 걸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 발은 주로 완전하게 찬 형태가 된 것이 아니고 무릎을 접어서 올림과 동시에 이 발을 차는 것처럼 해서 마지막 다음 발로 결정타를 날리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작을 무릎을 펴서 동작을 실시하게 되면 동작이 느리기 때문에 동작의 성공률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작이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되겠죠. 짧게 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짧게 때리려면 무릎을 접어줘야 되겠죠. 무릎을 접어서 완전하게 무릎을 접어서 올린 다음 첫 발을 올린 다음 완전하게 허리를 틀어서 마지막 발이 다음 발이 발등 전체로 득점 부위에 가게 갈 수 있도록 동작을 실시해야만이 성공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우! 아우! 자, 반대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우! 아우! 자, 나래타기 동작을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래차기 하나, 둘, 발 바꿔 하나, 둘. 자, 나래차기 기술은 근접한 거리에서 상대와 난타전을 시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근접한 거리에서 상대가 붙어 있다가 떨어지면서 동시에 나래차기 기술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나래차기 기술은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술의 허용 부위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복숭아뼈 이하로 동작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동작을 실시할 때 뒷발을 보낼 때 너무 무릎을 굽히지 않고 길게 보내진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무릎에 부딪히거나 정강이에 부딪혀서 동작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무릎을 짧게 주면서 두 무릎과 무릎이 스치듯이 허리를 틀어주면서 전체적으로 발등 전체가 상대의 몸통 부위에 정확하게 맞을 수 있도록 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어주지 않고 발만 틀어가지고 동작을 실시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뒷발을 보낼 때 너무 높게 보내시면은 채공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동작이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짧게 주면서 짧게 끌어서 때려줘야 되겠죠.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그렇게 때려주면 됩니다. 다시 무릎만 이렇게 교체하면요. 자, 하나, 둘, 순간적으로 그렇죠. 완전히 틀어서 상체, 이때도 모든 동작이 마찬가지지만 상체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 동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의 강약 조절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직접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나라차기 동작이 실제 경기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를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격해 가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전진하면서 공격할 수도 있고 상대의 공격으로부터 빠지면서 받아차는 형태의 나라차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뒷발이 먼저 시작되느냐 앞발이 먼저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자리에서 주로 첫 번째 발은 주 득점원이 아니지요. 대체적으로 보면 발을 주고 발을 차는 것처럼 한 다음에 나중에 차는 발이 주 득점원으로 동작 기술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서 이때도 마찬가지겠죠. 상대방이 받아찰 위험성은 분명히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동작으로 상대를 공격하든 간에 상대방이 항상 받아찰 수 있다라는 전제는 항상 깔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상대의 동작을 흐트려서 놓고 공격을 하느냐, 기회 포착을 어떻게 잘해서 공격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어떤 능력이 상대방보다 얼마만큼 뛰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기술의 적용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다음 자 여기서 이걸 차주면서 바로 틀어서 때려줍니다. 뒤로. 그러나 이 동작은 상당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의 물러남은 있겠죠. 그때 약간의 몸이 들어가면서 짧게 이 몸이 발이 펴지는 게 아니고 굽힌 상태에서 주면서 빨리 허리를 들어서 때려주는 것이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땅! 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빨리 해줘야 되겠죠. 빵! 빨리 해서 동작을 어깨에 힘을 가볍게 해준 다음에 빨리 무릎을 끌어올린 다음에 틀어서 반대발로 때려줘야 되겠죠. 자, 빵! 이렇게. 이런 형태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는 몸통만 공격할 게 아니고 상대의 허를 찔르듯이 갑자기 동작을 두 번째 차는 발을 얼굴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주고 이렇게 얼굴로 가게 되겠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딱 얼굴로 쳐서 때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뒷발로 시작을 했는데 상대가 자주 물러나는 스타일이다 이거죠. 그러면 들어가면서 앞발 이용인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때려서 딱 때리고 이런 형태가 또 다른 형태로서 발차기를 할 수 있겠죠. 물러나는 형태, 들어가면서 때려주고 딱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 빠른 발로 공격이 들어올 때 뒤차기라든가 뒤후려차기 할 때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옆구리를 노출시켜주기 때문에 실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빠지면서 아래차기로 응수를 해서 득점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공격할 때 빠져서 빵 때리는 거.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나 힙을 차준다는 생각으로 해서 바로 때려줘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져와서 빵! 이렇게 형태. 이런 형태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시범을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발 끌어 앞발 몸통 돌려차기는 일상적으로 경기 현장에서는 빠른 발이라고 일컫죠. 이 동작은 주로 첫 동작에 모든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자기가 득점을 선취할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경기를 보면 대체적으로 안전한 자세에서 득점을 올릴 수 있는 동작으로서 이 동작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작은 제가 보여드리면, 자, 저쪽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어깨 부분입니다. 이 양 어깨가 먼저 움직이게 되면 상대방이 자신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피하거나 아니면 역습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상체는 그대로 놔두면서 발만 움직여서 상대의 몸통 부위를 가격하는 것이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몸통을 노린 듯 하면서 얼굴을 가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몸통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뒷발이 움직임과 동시에, 그러니까 뒷발이 이륙을 해서 앞발을 닿을 순간에 앞발은 이미 가서 상대방의 몸통 부위를 가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옆으로 선 자세가 돼야 되겠죠. 앞으로 서서 동작을 하게 되면 동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 뒤차기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뒤차기로 인해서 다운을 당하거나 아니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동작으로 역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자세를 취한 다음 뒷발이 움직임과 동시에 같이 때려줘야 되는 거죠. 이때 무릎을 완전하게 또 굽혀줘야만이 강하게 공격을 해서 득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 난 다음에는 주로 뒤쪽으로 이런 형태가 되겠죠. 뒤쪽으로 빠는 형태. 그래야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뒤차기 공격으로 받아차기를 하더라도 동작을 피해서 다시 역습을 할 수 있고 또 자세를 취한 다음 다시 빠르게 다음 동작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발을 먼저 재빠르게 앞발에 뒤꿈치를 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무릎을 약간 굽혀줘야 되겠죠. 자, 자, 빠른 발, 그러니까 뒷발 끌어 앞발 몸통 돌려차기를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뒷발 끌어 앞발 앞 돌려차기. 하나, 둘, 발 바꿔. 하나, 둘. 뒷발 끌어 앞발 돌려차기 기술은 경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술들입니다. 선수들이요. 그렇다면 최소한 요즘 경기는 주로 뒷발을 공격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실점할 수 있는 위험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주로 앞발을 이용해서 공격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빠른 발이라는 발은 뒷발을 최대한 빨리 앞발의 뒤꿈치를 침과 동시에 앞발이 상대방 공격 부위에 차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이때 상황에서 가볍게 어깨가 무거운 선수들은 굉장히 동작 자체가 느려지기 때문에 어깨에 힘을 빼고 아주 유연한 자세를 유지한 다음 너무 거리를 겨누세 자세의 넓이를 두 발의 넓이를 넓게 하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해서 몸의 중심을 약간 끌어올리는 거죠. 몸의 중심을 끌어올린 다음에 빨리 동작을 실시해 줘야 됩니다. 기점이 이렇게 낮게 되면은 안정성이 있습니다만은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자기가 의도하는 동작을 이 동작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몸의 중심을 끌어올린 다음에 들어가는 형태. 그 대신 이 어깨의 변화가 있게 되면은 상대방이 자신의 움직임을 미리서 알아차리겠죠. 어깨의 변화는 없이 발만 빨리 뒷발을 앞발에 치면서 동작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천천히 해보자. 하나, 빨리 붙여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때 상황에서 무릎을 굽혔다가 발목 힘을 주고 공격 목표에 때려주는 형태죠. 이때 손은 가볍게 해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빨리 차고 난 다음에 접어서 힘을 빼고 다시 지면에 이륙시키는 거. 그럼 지금 동작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발 바꿔. 하나, 둘. 뒷발 끌어 앞발 앞 돌려차기 기술을 실제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다침자 자세에서 모두가 이 뒷발을 이용하게 되면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실점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로 안전한 경기를 운영하면서 승리로 이끌려는 게 모든 선수들의 희망사항이죠. 그래서 주로 앞발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자세를 흐트러 놓은 다음에 적절한 공격을 가한다든가
아니면 안전한 자세의 어떤 기술 동작으로서 득점을 선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발이 앞발이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방의 받아차기 동작에 역습을 당하지 않고 적절하게 동작을 실시해서 득점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이 기술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어깨의 변화가 있게 되면 이 선수가 상대 선수가 자신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동작의 성공률이 떨어지겠죠. 그냥 여기서 가볍게 들면서 넓게 버리는 것보다는 가볍게 주고 시선을 마주한 다음에 땅! 바로 상체는 변함이 없이 발만 재빠르게 움직여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땅!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다면 자, 주로 이 모든 선수들이 이 몸통 공격에 이제 집중을 해서 득점을 올리거나 주로 공격을 실시하는데 이런 동작도 재빠르게 자기 자신이 스피드가 자신이 있다면은 오히려 이 동작을 몸통 공격이 아닌 갑자기 올려서 얼굴로 올려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도 전체적인 경기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럼 이제 받아차기는 형태로 해서도 또 실시할 수가 있겠죠. 상대방이 앞발로 공격해 들어오는데 다시 앞발로 같은 기술로서 역습을 하는 거죠. 들어보세요. 이렇게 더 빠져서 다시 이렇게 달아서 짧게 들어서 때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길게 때리냐 짧게 때리냐에서 약간은 차이만 있을 수 있지만 기술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빠져서 가볍게 때리는 거죠. 자, 그럼 두 선수의 시범을 통해서 직접 보시겠습니다.